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 재판의 전체적인 스케치,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순서에서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제목은요. 검찰 공소장은 조작! 조목조목 짚은 이재명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입장 발표를 딱 합니다. 이게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한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을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든 검찰은 언론 플레이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거라는 것은 예측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든 간에 무력화시키고 그 강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작을 했고 사람 하나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지들이 모시고 있는 윤석열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 밖에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조목조목 짚습니다. 참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좀 널리 해야 되는데 누가 널리 해줄 사람이 없나? 참 다들 안타까워 하셨죠?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서 했던 발언 내용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일단 볼게요. 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또 변호사들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발언들 후회 안 하시나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이제 마무리되는 방송 네.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세상은 결국엔 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지금까지 무도한 거짓말을 해왔고 이 사실관계를 조작해 왔는지 명확하게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요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뭔가를 밝혀낸 게 없습니다. 국힘당하고 윤석열 그리고 이 적폐 언론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번 재판이 2년 동안 끌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실은 검찰 때문입니다.
검찰은요, 지난 2년 동안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몇 차례 주의를 줬지만 검찰은 2년 동안 계속 헛소리를 해왔습니다. 막판에 가서야 이상한 궤변을 늘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뭐 교유 관계가 어떻다는 둥,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이 말한 것은 김문기와의 그 골프 치러 간 뭐 이런 출장 자체가 없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김문기와 출장 같이 간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시장 때는 김문기를 잘 몰랐다. 나중에 내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내 재판을 몇 개 도와준 게 있어서 그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예 모른다도 아니고 시장 때는 잘 몰랐다.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저런 교류가 좀 있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나요?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게 허위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검찰도 이게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제대로 지목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려면요, 요 내용이어야 합니다.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혹은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이들에 대해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 김문기 잘 몰라. 시장 때문에 잘 몰랐어.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내가 그 사람 잘 몰라. 잘 몰랐어. 이건 내 인지잖아요. 인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행위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검찰은 뭐라고 어거지를 쓰느냐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말은 김문기랑 골프 치러 간 적 있다. 혹은 호주 출장 같이 갔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어거지를 써요. 아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한 게 어떻게 그 사람하고 출장 간 적이 있다? 출장 간 적이 있는데 없다라고 거짓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출장을 갔다 안 갔다 요 얘기가 되면 행위죠. 하지만 내가 김문기 기억 못한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은 억지로 이걸 행위라고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재명이 부인한 것은 단순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김문기하고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어거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검찰이 이거 내용을 또 살짝 바꿉니다. 지들이 봐도 말이 좀 안 된다고 느꼈나 봐. 그래서 뭐로 바꾼다? 교유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교유행위.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도 이게 내 김문기 잘 모른다가 속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했다고? 기괴한 궤변을 늘어놓는데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른다. 내가 그 사람 기억이 없다. 내가 잘 몰랐다. 이게 어떻게 교유 행위를 부인한 거죠? 교유 행위? 교유 행위는 또 뭐야? 참. 아니,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예, 고민정 의원을 제가 뉴스 공장에 가서 몇 번 봤고 다스베이다에 가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주 앉아서 예, 인사도 하고 라면도 같이 먹고 꽤 여러 번 만났었어요. 그리고 언제는 고민정 의원이 저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2년 전에 전당대회 할 때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쭉 하잖아요. 최고위원 선거하러 다니면서 제가 이제 취재를 갔더니 고민정 의원이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혹시 어디 소속이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다스베이다 가서 봤잖아요. 라니까, 아, 예. 라고 말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많이 봤는데. 방송이랑 같이 하고 했는데. 왜 기억을 못 하지? 못 할 수도 있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나를 기억 못 한다고 해서 고민정 의원이 나랑 같이 방송하고 다스베이다 가가지고 인사하고 한 거 그걸 부인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은 기억 못할 따름이야. 근데 기억 못하는 거는 그 사람과의 있었던 일을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를 쓰는 거지.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어디까지 갔다? 이문세까지 소환을 한 겁니다. 지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이문세도 갖고 오고 아이유도 갖고 오고 그런 겁니다. 그만큼 검찰의 논리가 딸랑딸랑딸랑 밑바닥이 보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문세만 불러봤나? 아니요. 오늘은 아이유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참, 기가 잘 노릇이지. 뭐라고 했다? 자, 이거는 관련 언론 보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 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은 그것은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모른다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뭔 궤변이야? 뭔 희한 뭐지 이거? 예.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검찰이 지금 논리가 딸린다. 지들이 보기에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 진짜 얼척이 없어서 내 진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참 고민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도 같은데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를 못 느끼겠습니다. 무슨 이런 희한한 또라이도 아니고 진짜. 아니 무슨 이재명하고 김문기하고 열애설 났었어? 열애설 났었어요? 진짜 뭐 희한한 소리를 이렇게 희한한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얼마나 논리가 딸리고 얼마나 얘네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야 돼? 검찰이 궤변을 늘어놓았다. 택도 아닌 어거지를 쓰고 있다. 라고 짚어줘야지 그대로 받아주면서 마치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 쓴다는 거는 언론이 또라이란 거지. 이 미친 것들이야. 미친 것들.
얘들은 상식도 안 가지나? 기자가 상식도 없이,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야? 어? 뭔 궤변이냐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을 검찰이 했다 그러면 기자는 뭐라고 해야 돼? 이 무슨 궤변이냐고. 이 해괴망측한 소리 뭔 개소리냐고.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검찰이 이런 개소리 헛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개소리를 늘어놔도 언론이 그대로 받아주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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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검찰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또라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내 진짜 요새 보면서 야, 자, 며칠 전에 박광온 때문에 제가 검찰청 갔다 왔다고 그랬죠.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박광온을 이제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방송을 했다.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박광온이 그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광고, 유튜브 광고, 영상 광고를 냈길래 제가 무슨 개소리냐, 이 박광온이 솔직히 이재명 감옥 보내려고 하지 않았냐, 그때 구속영장 그 청구 나왔을 때 체포동의안에 너 은근슬쩍 그 힘을 보태준 거 아니었냐. 그때 너 솔직히 말해서 당론으로 부결 투표하자라고 했으면 되는데 네가 딴소리 하는 바람에 부결 당론 못 정해가지고 결국에 이탈표 나온 거 아니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박광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이다. 라고 몰고 가면서 뭐라고 했다? 예. 내가 일껏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박광온은 떨어져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요렇게 하더라고. 아니 나는 박광온이 틀렸다. 박광온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박광온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야. 와, 씨, 진짜. 아우, 씨. 지금 오늘 검찰이 아이유 어쩌고 한 것도 똑같은 어거진 거죠. 이게 인간이냐? 이게 검사냐? 진짜, 씨. 욕 나온다, 욕 나와. 아우, 씨.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당하고만 있었냐?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최소한 내가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은 없다. 그런데도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했고 증거를 숨기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검찰이 이렇게 국가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지목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라고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 내가 한 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면 그 말을 가지고 기소를 하면 될 건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를 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문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죠. 나는 그냥 내 시장 때는 김문기를 잘 몰랐고 내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김문기한테 도움 받은 게 있어서 그때부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이게 뭐? 내가 기억하는 시점이 도지사 되고 난 다음이든 시장 때문이든 그게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인가요? 그게 중대한 사실의 변화가 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검찰이 막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거는 교유 행위가 없었던 거라고 거짓말한 거다. 골프 치러 가놓고 안 갔다고 거짓말한 거다. 이거는 지나치게 과도한 해석 아닙니까? 어거지죠, 어거지. 여기에 유죄 판결을 낸다면 이거는 판사가 또라이지요, 감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기억한다 못한다, 내가 누구를 잘 안다 모른다, 그거는 내 인지야. 그리고요, 내가 언제부터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언제부터 내가 그 사람하고 교류를 했었다, 이것도 잘 몰라. 나도 틀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간혹 가다가 헷갈리는 게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던 그 경찰관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경찰관하고는 꽤 오랫동안 제가 교류를 했는데 이 경찰관을 제가 20년 전에 봤는지 15년 전에 봤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5년 전이야. 근데 내가 평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 전부터 내가 이 양반 알고 있어요. 그 경찰관도 저보고 야, 내가 장 기자님은 20년 동안 내가 같이 내가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년 전이 아니야. 15년 전이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지낸 거는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나는 한 7, 8년 되는 거라고 기억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 때부터 알았는지 도지사 때부터 알았는지 그건 내가 잘 몰라.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선거법 운운하면은 그거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재판을 한다고? 또라이 새끼들. 아유, 또라이 새끼들. 이게 검사예요? 이게 검사야? 이거를 이렇게 쓰는 기자는 또 기자야? 아유, 미친 것들 아니야, 미친 것들. 에? 아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딱 지적을 한 겁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협박이라고 내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바는 있지만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협박이든 압박이든 압박은 누군가가 억눌렀다. 내 의사, 자유의사를 제약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협박이든 압박이든 협박은 좀 더 과할 수는 있겠지만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냔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이다? 야, 이거 참.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도 합니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을 다 확보했을 텐데 제시를 안 하고 있다. 이거 손 증거 조작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자, 앞에까지는 김문기 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뒤쪽부터는 이제부터는 백현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중앙정부, 기재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쪽으로부터 협박이나 압박이 없었는데 그렇게 느낀 사람도 없는데 협박이나 압박이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어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당시 중앙정부든 국토부든 국무총리실이든 거기서 계속 성남시에 공문들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서 이거 빨리 처리해라. 식품연금 빨리 지방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안 하면 뭐 직무유기 혹은 불성실한 직무수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책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된 공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검찰은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입싹 몰라?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지금 성남시예요. 성남시가 그 당시 공문을 제시를 안 해줘. 이재명 대표 측한테 안 줘. 그러니까 검찰은 갖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찾아내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증거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증거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게임이 끝나는 건데.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자시고 간에 압박을 느꼈다는 것도 내 주관 아닙니까? 주관이잖아. 근데 그거를 내 진짜. 그러니까 검찰은 뭐라고 얘기한다? 구체적으로 누가 압박했는데 압박한 가해자가 누군데 그리고 피의자는 누군데 구체적으로 특정해라. 이런 개소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니 기관에서 기관으로 압박을 넣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압박을 했고 어떤 공무원이 압박을 받았고 이걸 특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중앙정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넣으면은 기관이 기관한테 압박을 넣는 거지 개인이 개인한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뭐라 그런다고? 누가 압박을 했는지 압박의 주체 그 사람 특정 못했지 않냐? 압박을 받은 사람도 네가 특정 못했지 않냐? 요런 개소리를 합니다. 아니 진짜 개씨발 씨발 진짜.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 군대에서 보면은 그런 일 자주 있죠. 예? 상급 부대에서 일 빨리 하라고 막 난리를 쳐. 빨리 안 하면 가만 놔둔다. 씨, 뭐 이렇게 막, 공문이 날라와. 그죠? 그런데 그거는 상급 부대가 예하 부대한테 공문으로 압박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기관장과 기관장 사이의 문제이지. 어떤 특정한 공무원과 특정한 군인과 특정한 군인 이 사이의 압박이 아니잖아. 아니, 실제로 그런 일 제법 있어요. 응? 저 같은 경우에 그 사단이나 군단에서 군 장병 정신 교육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막 이렇게 뭐 내려와. 공문이 내려와.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지?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지금까지 뭐 했는지 보고하라고 그 공문이 또 와요. 그러니까 보고를 제대로 못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또 공문이 내려옵니다. 뭐라고? 이거 똑바로 안 하면은 문책하겠다라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문책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그럼 내가 압박을 느껴 안 느껴? 압박 느끼지. 그리고 그 공문을 연대장한테 딱 갖고 가봐. 연대장은 뭐라 그러겠어? 어이씨, 사단이 나 압박하네? 이씨, 뭐야? 협박이야? 뭐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이씨, 협박하는 거야? 그런 경우 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한 거예요? 과장일 수는 있지. 지나치게 주관이 많이 섞인 걸 수는 있지. 하지만 협박이라고 느끼는 게 잘못됐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압박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정부 중앙부처가 기초지자체에게 압박을 하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압박을 하나. 총리실에서 국가사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책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를 전 직원이 회람해서 받고, 그리고 그 공문에 직무유기, 직무소홀이라고 써 있다. 그런 사람들은 문책하겠다 라고 했으면 이게 이미 압박 아니냐, 협박 아니냐 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그런다? 아니, 그래서 특정은 안 됐지 않냐. 국무총리실 공문에 국가사무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 안 하면 문책하겠다 라고 했고, 국토부나 행안부가 막 공문 내려보내고 같은 내용으로 공문 내려보내고 한 거는 맞는데, 그래서 그게 누구를 특정을 한 건 아니지 않냐? 특정은 안 됐지 않냐? 뭔 개소리야. 아니, 중앙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압박을 했다는 말인데, 기관이 기관을 압박했다는 말인데, 이게 특정했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생떼를 쓰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자,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내용들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됩니까? 보도가 거의 안 됐어. 혹시 이 보도된 내용 갖고 계시면 누가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아무리 봐도 이 내용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찾아봤는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보도한 데는 없어요. 이 정도 내용으로 상세하게 보도했으면 아마 다들 느낄 겁니다. 아, 그렇지. 이쯤 되면 압박으로 느꼈겠네. 압박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네. 좀 과정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 상황에서 뭐 특정이 안 됐지 않냐. 아, 씨발 미친 새끼들 아니냐고. 와, 참.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이 제대로 짚어주고 비판을 해야지. 그저 검사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았으면 이게 애완견이지. 아, 이게 권력의 나팔수지. 이게 언론입니까?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요즘에 이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은 마치 3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몰고 가던 그런 수구 적폐들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그때도 툭 하면은 김대중 빨갱이 요런 식의 뭐 이런 거 자꾸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고 자꾸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고 그랬단 말이에요. 툭 하면은 뭐 대학가에서 무슨 그 이적 단체를 적발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뭘로 나온다? 민주당 등 제야 세력과 연계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고 갔던 거예요. 그때와 정말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아이템이 좀 바뀌긴 했으나 내용상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검찰이나 언론의 이런 그 여론전에 이재명 대표 혼자서 대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누군가가 좀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현희 의원이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를 좀 도와주는, 거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현희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그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시장 재직 시기에는 몰랐다라고 대답한 것이 도대체 어디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때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났고 또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아니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습니다. PPT를 좀 보시죠. 사진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게시하고 이 SNS에 게시한 사진과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차장과 호주 골프장에서 한 팀으로 골프 쳤다,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지금 네 사람이 마치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뜻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SNS에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 이 사진의 원래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교묘하게 발췌를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위정교사, 검찰이 발췌록을 악마의 편집해서 짜집게 해서 일부만 가지고 교묘히 편집을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를 한 것처럼 만들어서 핵심 정보로 검찰이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도 전문을 보면 모든 것은 사실대로 말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이 대부분 전문의 녹취록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집된, 짜집기 된 그런 녹취록, 그리고 편집되고 짜집기 된 사진, 이뿐만 아닙니다. 검찰이 실제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서 짜집기 된, 편집된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게 아는 척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름, 친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도대체 무엇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특정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해서도 2년여
그동안 검찰이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최근 올해 6월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현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딱 한 말씀 해주시니까 훨씬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이 유튜브 쪽에 보면은 전현희가 악마의 편집을 꼭 집었다. 악마의 편집을 꼭 집은 전현희. 이런 내용이 제법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 했다면 좀 버거웠을 대응이었는데,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분이 이렇게 한번 거들어 주시니까 큰 도움이 된 거죠. 보시다시피 이 사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분만 발췌된 사진만 우리 보지 않았어요. 근데 원본 사진 보세요. 거기 8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참네. 예, 저도 사실 그 사진까지는 못 봤네요. 저도 진짜 그 좁혀져 있는 그 사진만 봤네요. 참, 이런 점에서 볼 때 전현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한 번씩 거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검찰이나 10월 위기설을 참 많이 떠버려 댔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이 판결이 10월 달에 나올 거다. 10월 달에 나오니까 10월이 되면 이재명은 위기, 사법 리스크, 이런 식의 얘기를 막 떠버렸어요. 자, 또 있죠. 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죠?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도 결심이 9월 30날이니까 이것도 10월 달에 나올 거다. 사건 2개가 막 겹쳐지니까 10월 달에 이재명 위기네. 사법 리스크 위기네. 개뿔. 이게 뭐 3심 확정 판결이에요? 기껏해야 1심이야. 근데 기껏해야 1심인데 이게 왜 사법 리스크야? 택도 아닌 소리죠.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10월 리스크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결심하고 난 다음에 1달 반 이상, 거의 2달 다 되어야지 판결이 난다.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10월 달에는 선고 안 난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심리해야 될 게 조금 남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11월 달에 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있습니다. 자, 그 말이 그대로 오늘 확인이 됐죠. 선거법 재판이 언제까지? 11월 15일 날 선고가 된대잖아. 10월 달에 선고된다며. 그래서 10월에 사법 리스크라며. 11월 15일이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위증교사 사건은 언제? 12월 초나 돼야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직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결심을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서는 9월 30날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예요. 자, 9월 30날 결심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언제가 된다고요? 11월 하순, 그것도 12월은 돼야 돼. 제가 볼 때 12월까지 갈 걸로 봐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거 참네. 나 진짜. 근데 무슨 10월 위기야? 10월 위기. 어쨌든 간에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씨 진짜. 거기에 맞춰서 제일 설친 게 누구였어? 그 전병헌 아닙니까? 전병헌? 그 이낙연의 꼬붕? 걔네들이 검찰하고 적폐 언론들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이런 헛소리들을 했습니다. 그 헛소리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였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헤럴드 경제나 서울신문이나 이런 데였던 거예요. 둘 다 뭐 호남 쪽 건설회사인데 이 호남 쪽 건설회사는 다 누구 쪽 애들이다? 예, 이낙연 쪽 애들이라고. 아, 이낙연 동생이 그 삼부토건에 있었대잖아. 그러니 그 건설업체들끼리 얼마나 잘 알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끼리끼리 뭉쳤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도 보세요. 헤럴드 경제도 그렇고 서울신문도 그렇고 이낙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야. 근데 이재명만 오면은 나를 세우죠. 뭐 얘들뿐만 아니에요. 뭐 경향신문도 마찬가지고 뭐 C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너무 티가 확 나지 않나요? 얘네들이 일제히 계속해서 10월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병헌 딱 지랄 했고. 그런데 보세요. 이미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어긋날 겁니다. 적어도 이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낙연이 원하는 대로 혹은 전병헌이 원하는 대로 혹은 헤럴드 경제나 서울신문이 원하는 대로 판결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난다고 해도 1심이야 기껏해서. 앞으로 2심, 3심 많이 남았어. 김종인도 그러잖아요. 아유, 그 1심 나왔다고 이재명이 흔들린다고? 그건 아니지. 라고 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 이 결심 소식을 듣고 걱정하시고 계세요. 네, 일단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역시도 이낙연을 비롯한 수박이나 적폐들 혹은 똥파리들한테 우리가 말려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